안녕하세요. 윤석준 변호사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가압류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, 그 개괄적인 흐름은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뭐 가압류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뭐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통상 많이 벌어지는 게 이제 부동산 가압류.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채무자의 그 소유인 그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인데, 뭐 그거야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제 뭐 건축물 대장 뭐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그 가압류를 하면 되고, 문제는 이제 그 등기가 안 된 부동산 가압류를 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 판례가 있습니다. 이제 이게 등기가 안 되면은 원래 부동산 가압류라면은 가압류했다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제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는데, 미등기부는 등기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가압류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이게 이제 외벽이 쌓여 있고 이제 건축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,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서나 그다음에 신고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소명을 해서 채무자가 이 건물이나 토지는 그렇지만 건물 같은 경우가 대부분 미등기일 텐데, 건물의 소유자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미등기인 건축 중인 건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보존 등기가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도 죄송합니다. 지난번에도 이 채권 가압류가 참 문제인데,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채무자가 있습니다. 이제 여기는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있겠죠. 돈 받을 권리를 피보전 채권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뭐 종류가 다양해서 이건 대여금, 약정금, 뭐 위약금, 뭐 투자 수익금, 뭐 월세,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, 물품 대금,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, 이제 채무자가 뭐 특별하게 부동산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이런 특별한 재산이 없다, 그런 등록이 되는 그런 재산이 없어 보인다. 그럴 때는 이제 제3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거래처면 여기가 이제 뭐 매출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. 돈 받을 권리가. 채권 가압류는 이 채권자가 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면 이 제3채무자는 이 채무자한테 변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채권자가 이 사람을 돈 달라고 할 텐데, 그러면은 그 이중으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채권자가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면은 요 사람한테 그 채무자한테 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줄 돈이 있다 없다 이걸 밝혀야 되는 거고,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임대인이라고 치면은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. 근데 사실은 밀린 월세가 다 공제되고 남는 보증금이 없다. 이런 진술을 해버리면 뭐 지금 가압류로 해봐야 효력이 없는 거겠죠. 자, 그런 식으로 되고, 나중에 이게 가압류를 만약에 해놓으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, 이 사람은 가만히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이제 정식으로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죠. 그러면 나중에 이 가압류가 본압류가 되고, 그 다음에 추심
결정을 받아서 압류 추심을 하죠. 직접 이제 돈 달라, 이 사람에게 줄 돈을 나에게 달라,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채권 압류 할 때는 이런 구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, 이 채권은 또 임금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 매출 채권, 그 다음 급여 채권, 예금 채권, 출자 증권,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이 채무자의 어떤 영업에 대한 생계하고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탁 명령이 보통 40% 정도 나옵니다. 1억을 한다 그러면 가압류를, 그러면 4천만 원 정도가 공탁이 나오는데, 그 중에서 이제 2분의 1 정도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고,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반환받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는 좀 삼각관계가 된다,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, 그 다음에 담보 제공 명령인 공탁금이 좀 세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